새로운 파트입니다. 등비 수열의 극한. 오? 등비 수열.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맞아요. 수열에서 배웠습니다. 등비 수열. 그러면 등비 수열의 극한이 나와 있는데요. 이 등비 수열은 일반항도 중요하지만 합도 중요합니다. 이제 앞으로 이 일반항은 여기서 배우게 되지만 합은 급수라는 파트에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으로 여러분들이 배우게 됩니다. 그때 가서 이야기하고요. AN부터 이야기하겠습니다. 등비 수열의 극한이란 뭐냐면 AN에 대한 극한값을 이야기를 합니다. AN, 그러면 등비 수열의 일반항을 알고 계셔야 돼요. 일반항 어떻게 되죠? A, R에 n-1제곱.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 돼요. 자, 그렇다면 극한값이거든요. 그러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의 값이 어떻게 되냐는 n이 무한대로 갈 때 ar의 n-1의 값이 어떻게 되냐고 똑같은 거예요. 그럼 이때 a가 만약에 0이면 어떻게 될까요? 첫째 항이 0이면 당연히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의 값은 0이고 수렴을 하겠죠. 만약에 등비 수열의 수렴값 범위를 생각한다면 만약에 문제가 나온다면 꼭 첫째 항이 0인 경우를 보셔야 됩니다. 만약에 0이 아니다면 어떻게 될까요? n이 무한대로 가니까 이 n의 값에 따라서 이 r의 값은 달라지겠죠. r의 n제곱은 n-n제곱은요. a가 0이 아니니까 요 안에 있는 r의 n-1제곱에 의해서 수렴 발산이 결정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n이 무한대로 간다고 했잖아요. 무한대로 간 것에서 2를 빼줬어요. 칸의 기별도 안 가죠. 결과적으로 r의 n-1제곱이라는 것은 r의 n제곱에 대한 극한값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등비수열의 수렴과 발산에서는 an에 대한 극한값을 따지면서 r의 n제곱에 대한 극한값만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단 a가 0이 아닐 때입니다. 만약에 꼭 잊어먹으면 안 돼요. 일반항이 등비수열의 극한값이 수렴 범위를 계산한다. 그러면 첫째 항의 0은 꼭 생각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그게 아니라 간다면 지금부터 이제 하는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R의 값에 따라서 수렴과 발산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공비가 2라고 합시다. 여기에 있는 첫째 항이 2고 공비가 2라고 합시다. 그러면 첫째 항이 2니까 0이 아니죠. 그럼 공비가 2인 경우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 혹시 헷갈릴 수 있으니까 다 적어볼까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은 뭐냐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2의 n제곱이 되네요. 그럼 보세요. 2, 4, 8 값이 어떻게 돼요? 점점. 그렇죠. 커진다는 거 아세요. 얘가 무한대로 간다는 거예요. 발산합니다. 그러면 등비수를 항상 발산하냐고요. 볼까요? 이번에는 R이 첫째 항이 2분의 1이고 R이 2분의 1 보겠습니다. 그러면 리미트 n이 무한 들어갈 때 an인데 첫째 항이 2분의 1이니까 역시 0이 아닙니다. 그래서 공비만 가지고 생각해도 되는데 일단 일반항으로 둔다면 이게 공비가 되죠. R이 2분의 1. 그럼 이 값은 어떻게 됩니까? 2분의 1, 4분의 1 볼까요? 0이고 얘가 이러면 2분의 1, 4분의 1, 8분의 1 점점 어떻게 돼요? 0으로 가까이 간다는 거 보이죠? 그래서 0입니다. 이때는 또 수렴한단 말이에요. 그럼 어떤 경우에는 수렴하고 어떤 경우는 발산하냐 이 말이에요. 자, 그런 것을 이제부터 보는데 그럼 다른 것도 볼까요? 만약에 2랄까 2 계속하는 수열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첫째 항이 2고 공비가 1인 등비 수열이죠.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될까요? n이 무한 들어갈 때 an은 2가 되죠. 그럼 얘는 2로 수렴한다는 거. 이때는 또 수렴하네요. 다시 말하면 공비가 1일 때는 또 수렴하더라 이거예요. 공비가 아까 2분의 1 때 수렴했거든요. 그럼 이번에는 R이 마이너스 2분의 1 때는 어떻게 될까요? 첫째 항이 2라고 합시다. 첫째 항이 여기 할까요? 그냥 첫째 항이 2라고 합시다. 그럼 마이너스 1 2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1 점점 어떻게 될까요? 0으로 역시 가까이 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리미트 n이 무한 들어갈 때 an의 값도 0으로 가더라 이거예요. r이 마이너스 1일 때도 수렴하더라 이거예요. 그다음 마지막 그러면 r이 마이너스 1일 때는 어떻게 되겠냐 이 말이에요.
마이너스 1일 때는 상황이 달라지겠죠. 마이너스 1일 때는 보시면 알겠지만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보시면 알겠지만 그렇죠. 특정한 값으로 간다고 말할 수 없어요. 역시 이때는 발산이 되는 겁니다. 진동 발산이 되겠죠. 만약에 R이 마이너스 2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확인해 보십시오. 이때는 발산이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했던 내용을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R이 1보다 크면 우리는 등비수열이 발산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R이 1이면 수렴한다는 얘기예요. 절대값 R이 1보다 작으면, 조금 전에 2분의 1이나 마이너스 1 이런 것들이에요. 그때는 수렴합니다. 마지막으로 R이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보다 작을 때는 발산합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정리하면 리미트 R의 n제곱, 즉 등비수열 이렇게 할까요? 여러분들 헷갈릴 수 있으니까 n이 무한 들어갈 때 an, 즉 리미트 n이 무한 들어갈 때 AR의 n-1제곱이 수렴하려고 한다면 어떻게 돼야 되냐? 일단 A가 0이면 수렴입니다. R의 값은 상관없이요. A가 0이 아니면 이 R의 값이 여기 있는 내용과 똑같습니다. n이나 n-1이랑 똑같다 했어요. 무한 들어가니까. 그러면 R이 여기 있는 내용하고 똑같은 거예요. R이 1보다 클 때는 발산, R이 1일 때는 수렴, R이 절대값 R이 1보다 작을 때는 수렴 0으로, 얘는 1로, 얘는 0입니다. 그 다음에 R이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는 발산하더라. 이 내용을 가지고 지금부터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이제 1번입니다. 수렴과 발산을 조사하고 수렴하면 극한값을 계산했어요. 이제 발음도 막 헷갈리네요. 한번 해봅시다. 5의 n제곱 마이너스 3의 n 플러스 1제곱분의 와 어렵네요. 제가 좀 더 글씨를 크게 해보겠습니다. 5의 n제곱 마이너스 3의 n 플러스 1제곱분의 5의 n 플러스 1 플러스 4의 n제곱. 제 발음 괜찮나요? 자, 이거에 대한 극한값을 계산을 하겠어요. 어떻게 계산하면 될까요? n이 무한 들어갑니다. 5의 무한대제곱, 3의 무한대제곱, 무한대 빼기 무한대고 무한대 더하기 무한대인데요. 5의 n제곱하고 3의 n제곱 어떤 게 더 빨리 커져요? 당연히 5의 n제곱이죠. 5를 곱하기 한 것보다 3을 곱하기 한 거 당연히 작죠. 5를 곱하기 더 크죠. 얘가 더 크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냐? 5분의 3으로 분모 분자를 나눕니다. 5의 n제곱 나누면 얘가 5의 n제곱 1이에요. 얘는요. 얘가 5의 n제곱분의 1로 곱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눈다라는 얘기는. 그러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예, 자세한 것은 한번 여러분들이 나중에 한번 풀어보세요. 얘는 5분의 3의 n제곱입니다. 확인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는 5의 n제곱분의 1로 곱한다. 5의 n제곱으로 나눈다. 그러면 얘는 5가 되죠. 플러스 5분의 4의 n제곱이에요. 그럼 볼까요? n이 무한 들어가면 1로 가면 당연히 수렴하죠. 그리고 1로 가면요. 이것도 역시 수렴합니다. 왜? 5분의 3이 1보다 작기 때문에 절대값이 1보다 작으면 0으로 수렴한다겠죠. 수렴해요. 수렴하죠? 얘도 절대값 R이 1보다 작으면 0으로 수렴하죠. 그래서 얘도 수렴해요. 수렴하면 전부 따로따로 계산할 수 있다. 극한값이 성질이죠. 그러면 얘가 1 빼기 0분의 5 더하기 0. 그래서 5로 수렴하는 겁니다.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물론 예제 1번을 우리가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을 사용해서 문제를 풀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부수적인 거고요. 일단 지금은 리미트 R의 n제곱에 대한 극한값을 계산하는 거니까 이 방법을 이용해서 한번 해보시고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됐다 싶으면 우리가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을 사용하셔도 됩니다. 그건 수업 시간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